안녕하세요. 준비한 만큼 든든해집니다. 현명한 보험 설계, 보험의 정석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마음먹으로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사람 일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마련입니다. 특히 건강, 또 불시에 닥치는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서 내가 가진 지금의 행복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보험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든든한 미래를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 설계를 도와드릴 전문가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과 보험을 함께 하나하나 풀어나갈 K탑 자산관리 이도희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바로 암이죠. 우리는 생활 습관 개선 등을 통해서 이 암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들을 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는 암을 100% 예방하거나 좀 관리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 예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또 암보험을 미리 가입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되었는데요. 자, 그리고 암은 진단 후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약물이나 수술 등의 많은 비용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1부에서 만나볼 주제는요. 요즘 이슈는 주요 암 치료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문가님의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 근래에 암 관련 상품들이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는데요. 고객님들께서 이 부분들 전부 다 이해하시기에는 좀 벅찬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요즘 이슈는 주요 암 치료비, 요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문서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파피루스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기원전 그 5세기경, 그러니까 1500년이죠. 그때 시점에 고대 이집트의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질병에 관련된 그런 고침이나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상형 문자라 무슨 글씨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똑똑하신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서를 왜 지금 가지고 나왔느냐. 여기에는요, 질병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종양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님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예전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종양을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요? 여기에서는 종양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치료 방법은 없으니 그냥 그대로 놔둬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암은 예전이나 의료기술이 발달한 지금이나 정말 무서운 질병이고 극복하기 힘든 질병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게 암에 관련된 사진인데요. 확대된 사진이에요. 일단 정상세포는 분열하고 성장하는데요. 이 분열하고 성장하는데 횟수가 딱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횟수가 정해져 있으면 멈춤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암세포는요, 성장과 분열이 끊임없이 한다고 합니다. 무한분열하는 죽지 않은 암세포, 이것만 봐도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료 비용이 얼마나 들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주요 암 종류별 환자 한 명당 비용 부담을 여기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간암 같은 경우에는 한 6천만 원 넘게 들고요. 췌장암은 6,300만 원. 그리고 폐암은 4,600만 원, 담낭암은 4,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비급여 관련된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암 치료에 소모되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고액암일 때는 뭐 1억이 들고 아주 소액암일 때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3천만 원 그렇게 드는 거를 평균을 냈을 때 3천만 원 정도 든다라는 소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그렇다라면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가장 많이 할까라는 부분이에요. 수술만 많이 할 것 같죠. 그런데 수술보다는 항암제 치료 이 부분이 거의 58.9%, 거의 60% 정도 항암 치료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급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드는 비용이 작게 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그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비급여 암치료 부담 때문에 암치료 포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정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암치료를 포기하고 죽는 날짜만 기다린다면 얼마나 가엾습니까? 여기 내용을 잠시 볼게요. 설문에 참여한 한 환자는 항암 신약을 사용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커서 가족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적 부담으로 약을 끊으려 할 때 가장 안타까운 만큼 항암 신약의 급여와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라는 경향신문의 신문 내용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암 치료비에 여기 항암 치료 부담으로 치료 중단하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56.4%나 이 치료비 문제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정말 현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암 치료비 준비 너무 많아서 좀 복잡하다라고 시청자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초반에는 암 진단금, 그다음에 암 직접 치료에 관련된 입원, 그리고 수술 또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요 근래에는 항암 세기 조절, 항암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또는 중입자 암 치료 요 근래에 나온 가장 획기적인 치료기이죠. 이 상품만 하더라도 이 부분도 거의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든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많은 치료비를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청구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로 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하나로 뭔가의 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정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술 따로, 약물 따로, 방사선 따로 준비했던 암 치료, 다빈치 로봇 수술 있고요. 개복 수술, 그리고 복강경 수술, 내시경 수술. 그리고 이거는 약물인데요. 카티, 키트로다, 옵디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한 달에 비급여 치료제이고요.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1년만 치료를 해도 거의 4천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게 뭐 2년, 3년 치료를 또 계속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는 세기 조절, 중입자 치료 등 이런 좋은 치료기들이 많이 나와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을 한 가지로 치료를 받으실 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뒤에는 그 관련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치료와 관련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암은 초기 진단부터 그리고 수많은 검사와 치료까지 정말 많은 상당한 치료 금액이 드는 그런 비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특정암 치료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주시고 준비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다 특정암 치료비 하나로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급여, 비급여 따지지 않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사선 치료기 그리고 이제 약물 또 이런 방사선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로봇 다빈치 로봇 수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5년간 반복 보장이 되고요. 급여도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비급여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치료 종류, 통합 보장, 약물이든 방사선이든 그리고 수술이든 표적 중입자든 이런 모든 게 다 해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암 구분 없이 보장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전이암도 되고요. 그리고 재발암도 됩니다. 그 진료 형태 구분 없이 보장한다고 그랬는데요. 입원도 되고요. 통원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급여, 비급여, 전이, 재발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하나의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정암 치료비, 이 특약 담보 자체가 이 모든 암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각사마다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약관을 잠시 살펴보자면은 약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요. 제가 지금 추천하는 부분은 1년 안에 1억 한도 내에서 쓸 수는 있는데요. 1년 안에 혹시 내가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50% 정도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없습니다. 감액 자체가 없고요. 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암 주요 치료비는 1년만 50%가 되는 데가 있고 1년만 50%가 아니라 5년 안에도 전부 다 50%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지 않는 상품을 찾는 것도 여기에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감액 기간 차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보험금 차이는 얼마나 날까 한번 비교를 좀 해봤어요. 1년 이내에 암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 기간 동안 암 주요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 금액의 50% 지급할 때에는 1억 한도가 5천, 1년뿐만이 아니에요. 2년에도 5천, 3년 차에도 5천 한도, 그리고 4년 차에도 5천 한도. 이게 5년까지 5천 한도기 때문에 2.5억. 그런데 감액 기간이 없는 상품은 연차마다 거의 1억 해서 5억의 한도예요. 그러니까 감액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알고 아시겠죠?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4월 말경부터는 타 회사도 이 부분을 감액을 없앤다고 하니 잘 살펴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좋겠네요. 제가 그래서 한번 치료비를 간단하게 한번 플랜을 잡아 보았습니다. 감액 없는 암 주요 치료비, 요거 이제 1억 한도 내에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받는 20% 계속 받는, 그리고 표적 항암물 허가 치료비, 연 1회 다빈치 로보답 수술비. 연 1회는요, 일회성이 아니라 연마다 1회 한 번씩 계속 생성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20년 갱신으로 남자는 한 4만 5천 원 정도 나오고요. 50대 기준으로. 그리고 여자는 3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보험료가 설정이 됩니다. 하지만 각사마다 최저 보험료가 있기 때문에 3만 원이 아닌 4만 원 기준으로 가입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뭐 담보, 조금 더 필요한 담보를 조금 더 추가를 하셔서 이렇게 보험료를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간편보험에 대해서 질문서의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암 주요 치료비도 간편보험도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유병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근데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 진단, 추가 소견을 받았을 때 이 내용에서 고지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4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그리고 추적관찰 이거는 포함하지 않아요. 1년마다 받는 건강검진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추적관찰, 진단받은 병증에 대한 치료 필요 없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검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한번 추적 관찰이라는 그 내용을 잠시 알아볼게요. 5개월 전에 뇌동매로 진단으로 확정으로 의사로부터 추적 관찰 소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2개월 전 동일 뇌동맥류 추적 관찰 검사 시행하였고요. 검사 결과 여전히 크기가 별로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렇다면 1년 뒤 다시 추적 관찰 검사하기로 했어요. 요거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이유는요. 5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한 2mm 정도의 크기가 2개월 전 추적 관찰의 2mm와 동일해요. 동일하면은 추가 검사, 재검사 소견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음에는 2mm였으나 후에는 3mm로 커졌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병증의 악화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지 대상인 거죠.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하게 고지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제가 여기다 갑자기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 역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마음의 가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봄날 하루 멋지게 시작하셨으니 마무리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 치료비 보험이 중요한 이유를 좀 먼저 짚어보자면요. 암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경제적인 부담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담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이 보험금 수령을 통해서 치료비를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동안은 이 암 치료비를 뭐 수술 따로, 약물 치료 따로, 방사선 치료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이 특정암 진단비 하나로 보장이 가능한 상품 소개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1부 도움 말씀 주신 이도희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필수 보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2부 도와주실 전문가분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함께해 주시는 이도희 전문가와 K탑 자산관리의 김경화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김경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보험 상품들이 너무 많죠. 이 많은 상품들을 각자 적재적소에 잘 맞게 추천해드리는 보험 전문가 김경아입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암 치료비와 관련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암에 대처하는 다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며 또 이 보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필수 보장 화면으로 공개해 주시죠. 네, 암은 우리 생활 속 정말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치료 방법에 대한 보장을 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님, 먼저 암에 걸렸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이 가장 먼저 궁금한데요. 그리고 수술과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암 하면 정말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암 환자들이 많이 아마 보실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거든요. 혹시 아나운서님, 혹시 본인이 암에 걸렸다면 네.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좀 쫄보여서 수술은 좀 무서울 것 같고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뭐 항암 치료나 약물 치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요? 네. 이게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치료를 먼저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치료를 안 받으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것 같은데 암을 치료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 보험 상품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담보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우선 예를 들면은 암을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면 어떻게 수술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은 담보들이 있어요. 다빈치 로봇 수술을 한다든지 요즘은 최소한 로봇 수술비를 많이 준비를 하시죠. 거기다가 또 뭐 그냥 1호종 수술비, 암 수술비 이런 수술비 준비를 많이 하시고요. 또 하나 항암 약물 굉장히 중요해요. 항암 약물도 약물 치료비 중에는 급여가 해당이 안 돼서 요즘은 굉장히 비싼 항암 약물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 급여가 됐다가 급여에서 빠지거나 그래가지고 한 달에 약물 치료비만 해도 막 몇백씩 들어가시는 분들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또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치료도 우리 그 보험 가입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님. 방사선 치료,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만 가입하시나요? 아니죠.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나왔다고 해서 또 가입을 했죠. 중위자 방사선 약물 치료 나왔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특약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디서 보장이 되냐면 항암 방사선 치료비에서만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항암 방사선 치료비 담보가 보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전에 200만 원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만 원짜리 가지고 계신 분도 아직도 계실 거고 지금 최근에 가입하신 아마 맥시멈으로 늘어서 3천만 원까지 가입하신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 한도 내에서 중입자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그 금액이 다 보장이 될까요? 보완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는요, 최소 5천 이상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 모두 다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적절히 안 하셨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는 우리 그 전 강의 시간에 우리 이도희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암에 한 병 걸리면 치료비 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암보험이 세상에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뭐 암은 정복 가능한 질병이 되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정말 많은 치료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치료 방법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희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따라오는 비용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뭐 수술비, 항암 약물비, 항암 방사선비를 따로따로 준비해야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따로 각각 준비했던 이 암 치료비를 이제는 하나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제는 하나로 준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저희 전문가들도 이 특약이 딱 나왔는데 정말로 이렇게 보장을 해준단 말이야? 굉장히 획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전변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을 하면 수술비 따로, 항암 약물을 하면 약물 치료비 따로, 방사선을 하면 방사선 치료비 따로 이렇게 다 담보를 각각 준비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하나로 다 합쳐서 특정 치료비, 암 특정 치료비 이 담보만 있다면 그중에 무엇을 했던지 간에 수술만 했든 항암 약물만 먹었든 항암 방사선 치료만 했던 어떤 치료를 했던지 간에 그거를 다 통합해서 보장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급여나 비급여 부분도 완벽하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전이암이나 재발암, 그다음에 일반암이나 소외감 같은 경우도요. 한 2년 전에 가입하신 소외감, 이분들은 최소한 2천, 3천까지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진단비 가입하시려고 보면은 일반암 진단비의 20%밖에 가입할 수가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게 모든 조건들, 나쁜 조건들이 너무나 좋게 바뀌고 있어요. 지금 상황에는. 왜냐하면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치료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암에 걸려도 충분히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검증이 됐거든요. 정액으로 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고요. 비례로 받을 수 있는 담보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자세하게 좀 드릴 거예요.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암 특정 치료비 하나로 어떤 암에 걸리든 어떤 치료를 받든 한 번에 우리가 좀 금액에 대한 부담 없이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너무 획기적으로 좋은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이 좋은 상품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암 특정 치료비 특약이라고 해서 연간 1회. 이거는 암에 걸렸어요. 진단만 받았어요. 그럼 진단만 받고 치료를 안 받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든 수술을 하든 약물을 먹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그중에 하나만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해도 되고요. 그중에 무슨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든 정액으로 보장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최소 100만 원부터 3천만 원까지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암 특정비 치료비 특약 중에 소외감. 소외감 같은 경우도 일반암의 20%만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은 정액 금액에서는 똑같아요. 진단비랑 똑같이 600만 원 한도까지 정액으로 소외감 치료만 하시면 600만 원 한도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치료를 하시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암 특정 치료비 특약 중에 연간 1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특약이 있거든요. 이거는 종합병원 이상 되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런데 이 종합병원이라는 조건도 굉장히 좀 이런 조건을 굳이 왜 달았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하면 일반 뭐 의원이나 내과나 이런 데서 치료받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치료 잘 되는 병원 이런 데 골라서 가시죠. 그 정도 되면 종합병원 이상 급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했다. 그럼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요. 그 비례표를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특정 항암 치료비 중에 비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약이거든요. 그래서 연간이에요. 뭐 5년간, 10년간 이거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치료비 발생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됐다. 그러면 1,000만 원까지 받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이다. 그럼 2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중입자 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중입자 치료 정말 환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치료비가 100%다 비급여라 굉장히 비용 발생이 커요. 이 금액 이거를 치료했다. 그럼 5천만 원, 6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 이담보에서 6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냐?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또다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년까지 하면 맥시멈으로 5억까지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굉장히 여태까지 생각했던 암에 걸리면 나는 표적 항암을 받을까? 아니면은 중입자를 받을까? 아니면은 뭐 양성자 방사선을 받을까? 어떤 담보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을까에 대해서 그런 특약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그 특약에 대한 금액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담보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치료 방법이든 1,000만 원 이상이면 1,000만 원, 2천만 원 이상이면 2천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아주 진짜 너무 괜찮은 담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암 특정 치료비 특약과 그리고 그에 따른 비례 보상표까지 좀 살펴봤고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부분들도 궁금해지는데 암 특정 치료비가 그렇다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치료비 중에서도 또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암 특정 치료비라고 말씀은 계속 드렸는데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 내는 금액이 있잖아요. 병원에 내는 금액이 내가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그 3천만 원이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중에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말씀을 딱 드릴 거예요. 이 옆에 풀을 보면은 우리 진료비 영수증에 보시면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져 있죠.
급여 중에서는 공단 부담금이 있고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으시면 자연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5%밖에 아니거든요. 95%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부담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표적 항암이나 뭐 양성자 방사선 치료나 중입자 치료나 이런 치료 방법 받고 싶으시잖아요. 굉장히 효과도 좋고 예후도 좋으니까. 그런데 이게 다 비급여예요. 그래서 보험료 부담금이 너무 비용 부담금이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비급여 부분하고 또 하나 급여 부분 중에 본인 부담금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암 특정 치료비에 나누는 기준인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만일 암 특정 치료비에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 병원에서 나오는 진료비 영수증 부분에서 급여에서는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을 좀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암 특정 치료비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암 특정 치료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액으로 받는 금액이 맥시멈으로 3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3천만 원 한도로 지금 그 위에 줄에가 윗줄 1억이 보이시죠? 위에 줄 1억은 비례보상 받으시는 금액 1년에 1억까지. 5천만 원 이상 들면 5천만 원, 9천만 원 이상 들면 9천만 원, 1억 이상이 드시면 1억 원까지 이렇게 1년마다 계속 만들어져서 최대 5억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정액으로 받는 요 금액은 최대 1년에 3천만 원까지.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하시잖아요. 암보험 하면 제일 먼저 진단비를 생각하세요. 진단비는 한 번 받으면 없어지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어떤 암에 한 번 걸렸어요. 위암에 걸려서 제가 진단비를 뭐 1억을 받았어. 그런데 한 2년, 3년 후에 다시 뭐 다른 간암에 걸렸어.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진단비는 없어진 거예요. 진단비는 일회성이니까. 하지만 이 정액 보장 금액은요. 1년에 한 번씩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다시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3천만 원, 그것이 최대 5년까지, 그러니까 1억 5천까지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고요. 최대 5년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6억 5천만 원짜리 암보험인 거죠. 6억 5천만 원짜리 암보험을 우리가 진단비나 뭐 기존에 있는 특약들을 다 넣어서 가입을 하려면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들까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저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는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시죠. 그런데 이 담보로는 그렇게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연간 기준 혜택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암 치료를 한 번에 완치가 된다면 굉장히 너무 좋겠지만 혹여나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다른 부위에 암이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5년간 이런 혜택들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시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제가 여태까지 담보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꼭 준비하셔야 돼요. 라고 너무 이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억 5천만 원짜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보험을 준비할 때 과연 보험료가 얼마일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면 그러면은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효과가 아무것도 없겠지만 보험료를 한번 볼게요. 40세 기준으로 남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에는 남자 기준인데요. 남자 40세 기준으로 본다면 정액으로 받으시는 금액이 3천만 원, 진단비랑 동일하다고 했죠.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든지 간에. 약간의 그냥 간단한 위암이어서 수술을 위절제술을 3분의 1 정도의 위절제술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 예신데요. 이런 분은 정말 암 3분의 1 절제했고요. 진단비 받으시고 암 수술비 별도로 받으셨거든요. 이런 분들은 일회성으로 끝나죠. 하지만 위암에 한번 걸렸는데 또 재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전이가 된다거나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해마다 3천만 원씩 만들어지는 담보이거든요. 이 담보가 30년 갱신인데요. 9,944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진단비 3천만 원을 준비하시려면요. 최소한 3, 4만 원의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특정 암 치료비 중에 소외감 600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이것도 소외감 걸렸을 때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으시든지 600만 원까지 통원을 해서 받으시든 입원을 해서 받으시든 상관이 없어요. 치료비만 발생을 하면은 받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항암 치료비 종합병원 특약 1억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 1,000만 원 넣으시면요. 1,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비례로 받으시는 요 담보가 좀 살짝 금액이 좀 세긴 한데 이 센 금액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괜히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면 40대 남자 기준으로 4만 원대면 6억 5천만 원을 사는 거예요. 여자 한번 볼까요? 40세 기준으로. 정액으로 받은 3천만 원 7,515원. 정액으로 받는 600만 원 1,308원. 거기에다가 1억 원까지 1년에 1억 원까지 치료비 받을 수 있는 담보가 28,560원 해서 여자 같은 경우는 37,383원 보험료 38,000원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5년 동안 어떤 치료를 해도 다 가능한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를 준비를 해 가시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소외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이 소외감에 대한 특약 중에 아까 정액으로 받는 건 600밖에 보장을 못 받으셨죠. 하지만 비례로 받는 거는 소외감의 구별이 없어요. 일반암과 소외감의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례로 받는 거는 소외감으로 치료를 받으셨을 때 1,000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1,000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2천만 원 넘었다. 그럼 2천만 원 받으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게 또 최근에 제 고객에 대한 예시인데 최근에 유방에 제자리암 좀 걸리신 분이 있으셨는데 이분이 치료비가 3천만 원 가까이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전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어가지고 정작 보험에서 혜택 받으시는 게 한 1,300 정도밖에 안 되셨어요. 굉장히 아깝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차라리 제자리암 말고 그냥 일반암, 유방암에 걸렸으면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약한 암에 걸려서 금방 치료받고 나오는 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금액 대비 이렇게 조그만 금액이 나오니까 불만이 있으신 거죠. 하지만 이 담보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외감에 걸려서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 그러면 3천만 원까지 여기서 보장이 가능한 거니까요. 담보 내용을 봐도 보장 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봐도 굉장히 메리트가 엄청 있는 이런 담보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머리에 탁 꽂히셔가지고 이걸 한번 알아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최신 의료기술을 하나하나 낱개로 보험에 적용시키다 보면 암 치료비는 날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암 특정 치료비 보험을 통해서 요즘처럼 비싼 고가의 비급여 함양 치료를 어떤 암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암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으로 마음의 비용 부담 없이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상품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가입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보험 Q&A, 평소에 여러분들이 헷갈리셨던 부분들을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확인해 볼까요?
ADHD가 의심되어 병원 방문 예정입니다. 실손은 2017년 3월에 가입했고요. 2024년 만기로 보이는데 궁금한 점은 실손 보상받을 수 있는지와 만기가 얼마 안 남아 약을 복용하면 혹시 추후 실손 가입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로 문의 주신 분은 ADHD 의심이 되어서 병원에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일 ADHD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추후에 보험 갱신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7년도 3월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2024년도에 만기라고 하셨어요. 이거 다시 한번 증권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3월에 가입이시면 3세대 실손이세요. 3세대 실손은 1년마다 갱신이고요. 그리고 15년마다 재가입입니다. 시청자님들도 약간 헷갈릴 수 있으실 텐데요. 갱신과 재가입을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갱신은 보험료 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가입은 그 15년 후에 재가입은 그대로 그 전에 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 의사를 밝히면 그대로 재가입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ADHD라고 하셔서 병원에 방문을 하셨어도 이런 부분들 보상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5년 재가입을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17년 가입이시고 15년이면은 32년 시점에 그 시점에 준하는 약관에 따라서 변경이 된 약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2017년도 가입하신 거는 2016년도 1월 이후의 실손은요, ADHD 그런 관련된 병원 치료를 받으셔도 급여 부분은 실손 보상 가능하다라는 점 유념하시고요. 그렇게 큰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본인이 가입한 실손 내용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갱신과 재가입의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점도 꼼꼼하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들어온 질문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운전을 시작하는 초보 운전자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 그리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운전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김경화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초보 운전이신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여기서 보면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다른 점은 그냥 제목에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에 드는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사람, 운전자에게 드는 보험이잖아요.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을 안 하시면 벌금도 물어요. 강제적인 면이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시고요. 꼭 굳이 나는 사고 절대 낼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으세요. 하지만 운전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잖아요.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고 내가 조심을 해도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준비를 필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그 운전자 보험에서 꼭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될 담보가 3가지 있어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있고요. 요즘은 2억에서 2억 5천까지도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3천 정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리고 옛날처럼 3천만 원 가지고는 교통사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 맥시멈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대인대물 벌금이 있으세요. 이거는 사고를 내고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을 대신 내주는 이런 시스템인 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굉장히 많이 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 요즘 핫하게 뜨고 있었는데요. 변호사 사고가 냈을 때, 중과실에 의한 사고를 냈을 때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해결해주는 이런 담보가 있거든요. 이 담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시고요. 제가 운전자 담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내가 받거나 어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최소한 14급 이상의 부상이 발생을 하면 정액으로 받으실 수 있는 이런 담보거든요. 이런 담보도 지금은 30만 원까지 뭐 그러잖아요. 쿵 부딪혔는데 뒷목 잡고 내렸어요. 이러면 30만 원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담보들이 있으니까요. 혹여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형사적 책임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필수적으로 운전하기 시작하셨으니까 꼭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용 발생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험료가 이렇게 큰 부담되지는 그런 금액이 아니니까 꼭 준비를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질문은 초보 운전자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좀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중에서도 좀 필수적으로 가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대인 대물 벌금,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 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0대입니다. 4세대 실손과 추가적으로 실손 제외 보험료 5만 원에서 가입하고 싶습니다. 설계사를 통해 견적을 받았으나 어떻게 가입해야 잘 가입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0대 시청자분이신데 5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진단금 위주와 그리고 수술비 위주의 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으로 더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은 이도희 전문가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20대이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보험을 준비하시는 거 보시면 정말 바람직하십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가성비가 높은 것은 진단금이세요. 진단금은요,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정말 천차만별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4세대 실손, 이건 당연히 가입을 하셔야 하고요.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는 그 외에 수술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적극 추천을 하는데요. 비갱신을 또 추천하고요. 근데 20년 납 100세 만기보다는 30년 납 100세 만기 추천합니다. 지금은 어린이 보험이 1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그와 비슷한 유사한 상품인 어른이 보험이 있어요. 그거는 30세 이전까지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니 30년 납 100세 만기 또는 30년 납 110세 만기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입을 하시면 납입 면제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세대 실손은 당연히 좀 가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진단금 위주로 가입을 해주는 것도 좋겠고 추가적으로 뭐 수술비도 좀 보장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K탑 자산관리의 이도희, 김경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보험의 정석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